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해저 자원조사 두 번째를 합니다. 어제는 이제 출발한 과정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서빙을 하는 그런 해양 탐사선과 랑데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근무까지 5가지 항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탐사선에 한 270마일 갖다 향해를 해서 가까이 가면은 보통 AIS로 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초단파 무선 통신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와 어느 포지션을 원하는지 탐사선과 통화를 해서 랑데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3마일 정도 앞쪽에서 에스코트를 해달라고 그랬고요. 가봤더니 보급선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3배가 한 세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코트 선이고, 그리고 탐사선은 말 그대로 탐사를 하는 메인선이 모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급선은 탐사선에서 필요한 뭐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음식이나 아니면 다른 물자들을 갖다가 항구에서 실어 나르고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셔틀버스 형태를 하는 겁니다. 탐사선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뒤에 꼬리를 거의 한 10km 정도를 끌고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겠죠. 이때는 뒤에 꼬리 부분을 아마 수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탐사선에서 또 조그만 작업보트가 내려오는데, 작업보트가 내려오면은 이게 작기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가 잘 안 되거든요. 어선처럼.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배가 못 보고서 충돌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침몰할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웍보트 작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그 웍보트 근처로 보급선이나 아니면 우리 같이 에스코트선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웍보트는 못 보더라도 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피해가거나 적어도 무선 통신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새 선박이 평행 등속을 해서 나란히 달리곤 했습니다. 그 보통 0. 최소 거리가 1헬인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해서 0.5헬까지 가까이 가기도 해요. 목적이 보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보급선에서 실어 온 거를 그 탐사선으로 이동하는 거였는데, 이때 사람을 최초에 그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크루 체인지를 하거든요. 크루 체인지를 이거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같이 일을 했던 1등 향해사 마크입니다. 제가 2등 향해사하고 1등 향해사하고 둘이서 그 6시간씩 막교대를 했죠. 제가 12시부터 4시, 6시까지 했고, 이 친구가 6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일을 했죠. 6시간씩 12시간을 일을 한 겁니다. 이 친구는 보면 동남아인 같죠? 맞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민을 왔고요. 5년 전에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향해서 경력은 7년이고요. 캐나다 이민을 왔지만 이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향해사 자격증을 캐나다 자격증으로 바꾸는데 5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동안은 캐나다에서는 일을 못하고 국제 향해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배웠죠. 한국말로 굿모닝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알려준 게 안녕하세요 였고, 그러면 타갈로어는 뭐냐, 저도 배워야죠. 그랬더니 카무스타카라고 하네요. 영어는 당연히 하와이고, 크루즈 취업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친구가 크루즈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제가 나중에 기본 C타임을 채우면 크루즈에서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크루즈가 훨씬 급여는 낮지만 뭐 돈보다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 걸 물어보니까
여기는 우리처럼 12시간이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한다고 합니다. 40, 네, 그리고 4달 근무하고 2달 쉰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방학 때 딱 4달 근무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끝나야 되겠죠. 그리고 선박 추진체계입니다. 선박 추진체계는 기본적으로 발전기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걸 워터제트 형태의 추진기에서 어, 뭐 회전을 하면서 360도 회전을 하면서 물을 뿜어내 가지고 추진력을 얻고요. 그 작동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엔진실에서 발전기를 켜야겠죠. 이거는 뭐 리모트로 못하고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엔지니어한테 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춘체 킬 때는 거기에 이제 윤활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윤활 펌프를 리모트를 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엔진룸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하고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작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발전기 3대가 있고 추진체도 역시 3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 중에 이게 오토파일럿에 있는 추진체의 상황이고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윤활 펌프를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토파일럿을 직접 작동을 하죠. 다음은 무선 시험입니다. 무선 시험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출발하면 그 항공기나 아니면 뭐 우주선이나 배 뭐 다 마찬가지죠. 일단 도착할 때까지는 무선 말고는 다른 통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크게 일반 통신망과 구조 통신망으로 나뉘는데 일반 통신망은 또 거리에 따라서 수십 마일 통달을 하는 초단파, 보통 VHS라고 F라고 그러죠. 그리고 수백 마일까지 가는 중파. 이게 예전에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게 지구 반대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뭐 수천 마일까지 가는 위성이 있는데 위성은 어,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도는 높지 않습니다. 초단파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중파가 다음이고 위성은 너무 커버리지가 넓어서 사실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만 위급 시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구조통신망인데요. 구조통신망은 주로 이제 조난당했을 때 많이 씁니다. EPUB 여기 보시는 이 빨간 게 EPUB인데요. 이거는 이제 배가 침몰하면 자동적으로 침몰 위치를 위성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그 사트가 여기 있는데 사트는 구조선이 오면은 정확한 위치를 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조선한테 구조선의 레이더에 탐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초단파인데 이거는 휴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때는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이 아니고 구조 통신망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박과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친 사람 몇 명이냐, 뭐 승선 인원은 어떠냐, 그리고 뭐 어느 쪽으로 접근할 테니까 뭐 어떻게 준비해라, 뭐 이런 형태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평소엔 사용하지 않고요. 주간 점검만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는 월간 점검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향해사 일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 번 근무를 하는데 보통 10시 반과 그러니까 오후죠. 10시 반에 기상을 하고요. 일어나면 뭐 화장실부터 가고 이메일 체크하고 그리고 한 1시간 반, 1시간 15분쯤 후에 이제 근무 인수를 합니다. 15분 전쯤에 가서 항로와 속도 그리고 주요 일 뭐 이런 거 우리 일이라는 게 보통 그 탐사선에서 어떤 일을 해달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항로와 속도 수정을 이제 보통 15분에서 5분 사이에 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15분마다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5분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계가 제한되든지 안개가 많이 낀 경우 뭐 그런 경우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레이더, 오토파일럿, 전자지도 이런 걸 이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이 중간에 있는 게 레이더고요. 요게 전자지도고 요게 오토파일럿입니다. 그리고 뭐 기상 확인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건 근무 인수인계 할 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등을 키는 겁니다. 밤에는 상대방이 있는 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경이 원래 등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좌현등, 우현등, 그리고 전조등, 이거는 50m가 넘으면 두 개를 켜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거고, 이거는 선미등. 이렇게 보통 이런 세트로 켜고 나머지는 뭐 정박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엔진 출력 변경할 때는 보통 발전기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보통 발전기 한 대, 우리 배 같은 경우 250kW였는데 두 개를 키면 500kW까지 해서 보통 때는 한 6노트까지는 한 개로 되고요. 10노트까지 가려면 두 개를 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시 45분에 근무 인계를 하면 이제 인계된 다음에 바로 이제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탐사향의 소감은 어떠신지요?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6번으로 나눠가지고 그동안 할 건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그저께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